네, 안녕하십니까. 다원에서 최상위 프로 반을 맡게 된 이동선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면 원래는 다원 진학원에서 좀 정규반이랑 팀 수업을 좀 꾸준히 했었고요. 네, M클래스랑 공감해서 이제 팀을 이제 하다가 올해는 이제 좀 최상위 1% 반에서 주 1회짜리 최상위권들 대상으로 좀 좋은 수업을 열 계획입니다. 네. 그 프린트를 제가 잠깐 보니까요. 오른쪽 뒤 인제 맨 오른쪽 부분이 다 쪼금씩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인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수능 카톡이고요. 수능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올해 수학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은 제 수업에서 100 점이 한 11명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아직은 좀 학종이 안 끝나서 면접 등이 있어서 제가 쪼끔 방해가 될까 봐 연락이 온 학생들만 일단은 11명 정도고요. 96 점까지 포함하면 한 19명 정도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총 학생 수가 70 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정도 선에서는 다행히 수능이 어려워서 수학 변별력이 좋은 만큼 애들이 대학을 잘 갖고 왔고요. 이 친구는 인제 진선 친구인데 수학이 쪼끔 약했어서 인제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수학 다 맞고 전 과목에서 국어만 한 2-3개 틀려서 메이저 갈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인제 영동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인제 뭐 가족이 다 뭐 문과 가족이라고 해서 수학이 끝까지 안 돼 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종강 때 인제 어머니께서 그래도 인제 저를 믿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모의고사 1 년 3년 인제 3년 동안 학력 평가 포함해서 처음으로 수능 때 9 6이 나와 가지고요. 네, 이 친구도 영동에서 수능 두 번째로 잘 본 친구가 됐고요. 요 친구도 인제 숙명 친구인데 수능 100 점이고 요 친구도 그러고 다 인제 이래서 한 11명 정도가 인제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제 졸업생 학부모님이랑 인제 작년인데요. 작년에 인제 좀 제가 그 인제 풍문에는 제가 뭐 잘한 애들만 받아서 뭐 실적을 냈다고 하길래 제가 인제 좀 반박하고자 좀 사실 가져왔는데 휘문은 4 등급 친구였어요. 작년에 인제 수학 다 풀고 한 15분 남았고 정시로 인제 의대 간 친구고 올해 이렇게 스승의 날에 연락 오실 만큼 좀 이렇게 한 번 들은 학부모님들은 인제 꾸준히 연락하는 편이고요. 좀 1년 풀코리로 들으면 인제 성적을 올리는 데 굉장히 좀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수능 총평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정말 엄청나게 출제 방향을 잘 지켰다고 개인적으로 수학에 한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항 정말 하나도 안 냈어요. 하나도 안 냈는데도 제가 설명회 준비하느라고 사실 제가 어제까지 논술 수업을 하느라고 다른 선생님 풀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일에 제가 풀고 분석을 끝내고 설명회를 할 정도로 충분히 끝내고 '내년에 교재 작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제가 정답률을 조사해 보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2 번이 1.4% 더라고요. 공통 과목인데요.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이게 문제 두세 줄이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닌데요. 어쨌든 문제가 사라진 건 맞고요. 제가 인제 제 주장은. 근데 인제 준 킬러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공통 준 킬러가 굉장히 쉬웠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미적 준 킬러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25번 3 점부터 기존 4점 수준으로 밀어붙이는데 작년과 달리 미적분 준 킬러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고요. EBS 연결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만점자는 제 생각인데 450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오늘 설명한다니까 주변 강사분들께 물어보니까 "아이 동수 선생님 작년에 그렇게 어려워도 1000명 가까이 나왔는데 700-800명 나올 거야."라고 하시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500명 안 나올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96은 많을 수 있겠는데 100 점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자랑 쪼끔만 드리면요. 요 친구가 인제 진학원에서 들은 친구인데 작년에 5 등급 나왔어요. 사실은 검정고시를 본 친구예요. 그래서 잘하지 않아서 기백으로 바꾸면서 5 등급인데 올해 96점 나왔습니다. 예, 완전 최상으로 잘 봤고요. 이 친구도 중동 친구인데 인제 모의고사는 고2 때는 그래도 1-2 등급 했는데 내신은 4-5 등급 한 친구인데요. 이번에 죄송하다고 하길래 '아 얘가 엄청 오르는 친구인데 많이 못 봤나 보구나.' 그래서 몇 번 틀렸냐니까 남들 어렵다는 건 다 풀고 20, 29만 틀렸더라고요. 내신을 좀 못하니까 계산을 틀려 가지고 해서 인제 이 친구도 92 점. 그래서 뭐 100 점이 많고 이런 것도 좋은데 1년 풀커리로 들으면 고2 모의고사에서 한 99% 정도인데 100 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더더욱 더 잘 볼 수 있겠죠. 저 좀 자랑을 한번 하면요. 저 적중했어요. 그래서 인제 제 모의고사 테스트 5 번인데요. 제 사무실에서 수능 당일에 조교들이랑 같이 문제 풀고 이제 동시에 한 50분 60분 뒤에 나와서 다 한 말이 "선생님 22번 그 선생님 테스트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상황 완전히 적중했거든요. 사이값 정리로 개형 파악하고요. 정수 조건까지 완전히 똑같아서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조금 자랑을 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거의 3분 만에 풀었어요. 저희 애들도 22번 틀린 애는 없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소개로 다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이 문제를 만들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 22번 최강 문제가 그 평균값 정리였어요. 평균값 정리. 그럼 나올 수 있는 이론은 연속함수에서 사이값 정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 문제를 제가 겨울방학에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대형의 뒷북 선생님들은 다 작년 수능 22번의 표현값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미니 테스트 과제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변형 문제들. 다른 선생님들은 표현값 문제로 뒷북으로 만들 때 저는 사이값 정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을 친 것 같고요. 29번도 완전 적중했어요. 이게 좀 대박인데요. 제가 종강일 27개로 이제 맞췄는데 그 전주 25회 모의고사인데요. 나 표현이 첫 번째 줄로 갔고요. 얘는 숫자도 안 바뀌어서 나왔어요. 3, 7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EBS 문제거든요. 제가 EBS를 미적분을 총 7문항밖에 선별을 안 했어요. 수특 수한 다 합해서 7문제. 딱 하나 연계되는데 이게 연계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목이 있어서 뭐 굉장히 과도한 양을 문제를 풀린 다음에 내가 적중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딱 7문제 했는데 딱 맞췄습니다.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려운 수능이 아니었는데 준킬러가 워낙 빡빡해서 제가 볼 땐 100점은 굉장히 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적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가원 출제유도 파악에 굉장히 능한데요. 어느 선생님이 안 능하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을 해드리면 일단은 저는 강사이전에 평가원 기출문제 저자로 2년간 활동을 했고 논술팀 수업을 매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어제도 중대의대 그 종강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자랑드리면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대의대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강조한 정사형 2차 곡선이 중대의대 15년 동안 딱 2번 나와서 남들을 안 가리켰거든요. 올해 모의논술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카톡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좀 안목이 있는 편이라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28번 9월 12번 대형 스님들 그 해설 잘못해서 난리 났죠. 뭐 선생님은 유튜브에 3번 풀이 내릴 정도로 난리가 많았는데 당연히 저는 당일날 잘 풀었죠. 이때 6월 8일에 우리 현대고 정교권 친구가 28번 풀이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96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보여주니까 되게 쉽게 풀리네요 할 정도로 28번 맞은 친구들도 제대로 못 푸는 문제를 좀 당일에 멋있게 풀었고요. 6월 21번이랑 9월 21번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대형쌤들이 이거 교사가 낸 문제다. 너무 노가다가 많아서 라고 다 하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제자들이 두각 S2 그다음에 시대 재종 최상위 해서 제가 단과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손풀이 다 구해서 봤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제대로 푸신 분을. 6월 21번은 역함수고요. 9월 21번은 대칭성을 쓰면 거의 계산 없이 풀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겨울방학 거의 4주차 안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앞단원이라. 그래서 좀 안목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 고대의대 논술 차석으로 붙으신 분인데 이분이 멘토링을 인터넷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96에서 100점이 갈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될 것만이 아니라 출제의도 파악이 돼야 이제 점수가 올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6월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출제의도 파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6월부터 문제를 많이 풀면 96, 100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요. 고2에서 99% 되는 친구들은요. 웬만큼 문제만 풀으면 제 수업 안 들어도 90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미니멈. 96, 100을 받으려면 어떤 통찰력 있는 분의 일관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풀이를 배워야지 아주 무슨 샤프한 풀이를 배운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황 바뀌면 못 써먹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강점이 있어서 제가 1번이라고 했고요. 저는 논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고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고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고 머릿속으로 연도별로 타사삭 저는 다 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논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논술에서 수능에 도움될 문제들을 제 교재에 다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될 수 있고요. 심층 면접도 이걸 이제 아주 20년 전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 교재에 있죠. 넘버링 보시면 35, 36번 같이 심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고 깊이 있게 특히 겨울방학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일 모의 논술을 꼭 봐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든 학교에서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소재들을 저랑 이제 연구진들이 합쳐서 문제를 다 각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술 수업이 없어도 수능에 한해서 절대 부족함 없이 깊이 있는 퀄리티 문제를 맛보실 수 있고요.
가끔 가서 무슨 최상위 수업이다 하면 아주 어려운 거 무슨 교재에 딥다 넣어놓고 한 30분씩 풀면서 자랑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학년도 이후로 본고사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올드한 문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요 테마만 가르치지 않고요. 주요 이론을 토대로 빈틈없이 가르쳐요. 제가 미적 29번을 적중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적 29번이 1단원이에요. 미적분. 대형 수업 가시면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은 동영상으로 강의를 올리시고 현강에선 수업을 안 했고요.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은 첫 수업은 수업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30번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저는 6월 모의고사 30번에 그게 나온 걸 보고 28, 29에 이게 더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올 걸 예상해서 문제를 맞춰서 종강 때 제가 맞춘 거잖아요. 빠짐없이 해야 돼요. 급할 게 없어요. 많은 문제를 풀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 시험은. 겨울방학에 특히 주요 이론을 토대로 1단원부터 합니다. 애들 잡는다시고 제일 자신 있는 단원으로 하지 않고요. 주요 이론을 토대로 1단원부터 하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제가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선생님을 필두로 5월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요. 5월 내신 기간 끝나고 나면 수능은 암기예요. 암기. 근데 잘 배워야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안 배우면요. 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이로 배우잖아요. 그럼 정리를 못 해요.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우리 선생님 천재인 것 같아.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 너무 좋아. 그 학생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요. 세 가지 풀이가 떠올라요. 그리고 펜을 댈 수 없어요. 마무리를 못 해요. 그리고 끝에 몇 줄을 못 풀었대요. 생각은 다 똑같이 했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태도가 좀 좋은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머리가 조금 부족할지언정. 그래서 5월까지는 내 풀이도 맞는데 저 선생님의 풀이가 조금은 더 좋아. 조금은 더 일관적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친구였으면 좋겠고요. 6월부터는 제가 모의고사 풀 때는 다른 풀이도 소개를 해요. 내 풀이가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너희들 안 보였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로 한번 해볼래? 그건 나중에 가르치면 되는 거라서 그 순서를 좀 지키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학생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뭐 제 제자도 아닌데요. 작년 저희 애들한테 좀 일종의 정신교육 할 때 이제 했던 건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연대 의대생이신데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수학뿐만 아니라 암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수능, 의대 논술 다 암기, 암기. 암기가 되려면 특히 겨울방학 때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출제대로 배워놔야 암기가 된다는 거죠. 표현이 너무 거창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거 모의고사 문제들은 대치동에서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만들거든요. 6월 보고 만들고 9월 보고 만들고. 그리고 아주 요즘에 승부는 고퀄리티 준킬러 문화인 거 다 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증명할 자신이 있는 게, 이 중동 친구 기억나시죠? 5등급인데 이번에 90이 맞은 친구가 카톡을 쫙 보냈어요.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친구가 뭐에 감탄했냐면 제 22번 문제에 감탄하죠. 왜냐하면 6월 22번에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그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다 2번이 좋다. 뭐 13, 14번이 좋다. 뭐 11번이 좋다. 종강 때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어떤 좋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사골처럼 우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말 목숨 걸고 연구진들이랑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다녀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극찬하는데 경기고 친구인데 이 친구도 96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96이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좀 최상위 99%라고 하면 2학년 때 웬만큼 수능 수업 다 들어봐서 무슨 좀 우리 아이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이를 원하실 수 있는데 죄송한데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보다는요. 사후적인 현란한 스킬을 원하는 친구 말고 요즘 수능은 쉽다니까 한 2, 30분 남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확실한 풀이를 배우길 원해. 그런 친구들은 정말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문제풀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어진 조건을 읽고 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엮어나가는 그 과정, 그걸 가리키거든요. 문제는 바뀌어도 그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고, 그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보낸 저희 문제풀이 강점들을 제가 이제 보여줬어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스킬 안 쓰면 계산 과정이 길지 않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 이내로 풀어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마지막 수능 전에 설득할 때도 이 친구가 이제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이번에 96이 하나 틀리긴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 거 모의고사를 못 보고 점수가 방증하죠. 자기가 올랐대요. 근데 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탈 관리도 힘써라. 실력은 늘었으니까. 결국에 7주 이내로 풀린 거를 확신할 수 있으면 네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는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50명 규모에선 제가 대치동 처음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 조교들이 지금 한 11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팀 수업에서 하는 그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그 미니 테스트를 저는 전 지문 다 첨삭해 줘요. OX로 해서 뭐 이 학생 8점 만점에 5점 평균 몇 점 최고점이 아니라 이 학생은 8점 만점에 8점인데 글씨를 보아하니 계산 실수가 많을 수 있고 오와 열을 맞추지 않고 아니면 이 친구는 답을 맞추는데 선지를 보고 거꾸로 대입한 것 같다는 등 아주 거의 과외생 무슨 지도 첨삭하듯이 아주 꼼꼼히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는 조교들의 테스트 전문항 지면 첨삭. 저희 조교들 거의 6구수는 한 두세 명 빼고 6구수는 300이에요. 거의 50분 만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풀커리로 또 들은 친구들이 전문항 지면 첨삭을 하고 그 첨삭 내용을 카톡으로 발송드려요. 진짜 팀 수업이랑 똑같이 한번 구현하려고 제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조교들은 주말 아침 무조건 다 빼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문제 양이 적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원래는 제가 25문제 줬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많이 쌓여서 어차피 올해도 제가 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매주 40문제씩 고퀄리티 문제로 나갑니다. 테스트 문제가 제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적중한 것도 테스트 문제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를 쳤는데 우리 친구가 제 거 테스트를 더 뽑아달라 그래서 뽑아줬더니 세상에 이렇게 남자애들이 보통 안 이렇잖아요.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면서 잘 만듦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이 친구도 하나 틀리긴 했어요. 96이지만 어쨌든 좀 잘 봤고요. 뭐 대형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좀 가서 좀 실전 경험을 쌓으라 하니까 끊겠다고. 그 시간에 제 거 미니 테스트 다시 풀겠다고. 이 친구도 그러고 있고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손필기 굉장히 자신 있는데 손필기 보면 보통 뭐 여학생들 손글씨 이쁜 애들 앉혀놓고 이거 베껴주세요 이렇지 않고요. 맥락 다 적습니다. 제 수업의 강점이 바로 문제풀이 당위성이거든요. 나조건을 보고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수업에서 제가 하는 말들을 풀커리 제자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적어요. 여기도 가족권을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지 가족권이 뭐고 나조건이 뭐니까 기하적으로 가야지. 이런 당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도 보면 손필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강사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저의 말을 판서로 옮겨 적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업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수업만 듣고 손필기 받아보면 복습이 아주 잘 될 겁니다. EBS 연계율 굉장히 높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9평 때 대박 났어요. EBS 연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9평 때 되게 많이 했고요. 22페이지 보시면 재작년 수는 굉장히 쉽긴 했지만 15번 EBS 연계해서 난리 났죠.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냐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 교사분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KMO인 AIME 문제 9번이랑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이자 특기가 거의 문제풀이 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EBS 저는 딱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보여요. 거의 진짜로. 그래서 저는 원본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완전 똑같죠. 수능 완성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유명 저널 경시대회 매거진 문제들을 다 베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EBS 선별 정말 대형 선생님들 150문제 할 때 저는 다 27문제로 올 적중했거든요. 올해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 기조라면. 올해 수특에도 재작년 동경대 문제 완전 1번 그대로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만 했더니 올해 수능에 연계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되게 좋은데요. 말씀드리면 겨울방학에는 수원수투 심화개념 기출을 하는데요. 보통 제가 진화공 같은 경우는 주 2회 시스템이라 문제풀이는 5월에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들은 역량이 된다는 판단하에 2월에 다 끝냅니다. 굉장히 빨리.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는 내신 때 3번은 봤다는 전제로 물론 풀이를 바꿔야 될 거예요. 제 풀이로. 근데 마인드가 좋다는 전제로 제가 설득을 할 거예요. 보통 시중 풀이가 이건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부합하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좀 더 유리하다 등등으로. 그리고 문제풀이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스텝 1, 스텝 2 정도 할 텐데요. 스텝 1.5에서 스텝 2 정도로 조금 밀도 있게 나갈 거고요. 조금은 속도감 있고 장계산 같은 거 다 안 할 거예요. 손필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3시간 반 동안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선생님 계산하는 거 보고 선생님 또 무슨 계산 실수해서 그거 지켜보는 일 없게 아주 샤프하게 진행될 거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물론 내신 기간이 중간에 있지만 미적분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때 유면 선생님 거를 들었다는 전제로 물론 개념 기출을 빠짐없이 하지만 끝까지 풀지 않은 채로 그래서 제 거 좋은 문제 풀이를 다 할 거고요.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홀수차랑 짝수차가 무엇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율 같은 경우는 홀수 회차를 봐요. 1회 제 모의고사, 이동선 모의고사 1회, 3회, 5회, 7회. 일요일 같은 경우는 2회, 4회, 6회, 8회를 봐요. 그럼 주일회 같은 경우는 그 주 1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짝수차 같은 경우는 숙제로 내줘요. 그래서 진학원의 주 2회를 듣지 않아도 주 1회만 들어도 현장에서 1회는 보고 1회는 숙제로 내주고 거기 우수문항은 또 해설하고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좀 진부한 말인데요. 제가 빼고 싶어도 빼기가 좀 싫어서 좀 넣었는데요. 그 특히 겨울방학에 한해서는 아주 화려하고 뭐 대형 다 좋은데요. 좀 저처럼 좀 정확히 가르치고 뭔가 체계 있게 가르쳐서 6월 이후에 공부할 때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로 쏘는 그런 강의를 찾으신다면 좀 굉장히 좀 부합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팀 수업으로는 좀 유명한 것 같은데요. 대형에 오니까 좀 관리가 떨어진다. 제가 그 얘기는 진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조교들 싹 다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충성도 있는 조교들이랑 같이 해서 그 첨삭 같은 거 절대 떨어지지 않게 1년 잘 끌고 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도 아이 성향이 기복이 있다. 뭐 글씨가 이쁘지 않다. 너무 생각나는 대로만 푼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친구들의 교정을 원하신다면 아마 대형에서는 제가 유일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관리가 되는 무슨 숙제 안 해왔다고 남기는 게 관리가 아니라 정말 문제풀이를 관리해주는 그런 수업을 찾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굉장히 짧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